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관계 데이터 모델에 관한 내용 중에서 관계 데이터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도 역시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꼭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키. 자,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 테이블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들을 우리가 키, 또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키라고 하는 것은요. 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릴레이션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속성,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키라고 해요. 키. 알았죠? 릴레이션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속성, 이걸 키라고 하는데, 이 키에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키의 종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키, 종류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슈퍼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를 우리가 슈퍼키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튜플을 구분을 한다, 식별을 한다. 이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는 이렇게 세 개의 튜플, 이 행이 튜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개의 튜플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성들의 집합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슈퍼키는 유일성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튜플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해요.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최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키를 구성하는 속성 하나만 제외시켜도 유일성이 깨지도록,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도록 꼭 필요한 최소의 속성을 우리가 최소성. 쉽게 얘기하면 튜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최소의 구성으로 되어야 하는 성질을 최소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슈퍼키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튜플들을 식별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슈퍼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학생 테이블만 볼게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을 알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슈퍼키예요. 또 보세요. 학번과 성명을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학번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거기 학번과 성명을 안다? 그러면 또 알 수가 있죠. 누가 누군지. 또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 학과 이렇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또 이 모든 속성을 다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튜플들을 식별할 수는 있어요.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슈퍼키라고 해요. 슈퍼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의 슈퍼키는 학번, 이거 단독으로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학번과 성명 이렇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라니까요. 학번, 학과를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고 학번, 성명, 학과 이렇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고 뭐 주민등록번호 학번을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네 개를 다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키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없어.
최소성이 없다는 얘기는 학번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성은 없어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게 바로 슈퍼키. 슈퍼키. 자, 슈퍼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보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보키. 자, 후보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슈퍼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튜플을 구별할 수 있으면서 최소성도 만족해야 돼. 최소성. 그래서 유일성과 최소성 모두 만족하는 게 바로 후보키. 자, 그래서 보세요. 학생 테이블에서 보면 학번을 알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번만 알아도 나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주민등록번호도 다 다르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또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소성도 만족하는 이런 키들을 후보키. 그러니까 뭐 학번 성명을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지만 학번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후보키라고요. 또 뭐 주민등록번호 학과 이렇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요것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자는 게 최소성도 만족한단 말이에요. 최소성. 알았어요? 자, 그래서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서 이게 유일성을 가지면서 최소성을 갖는 것. 이 두 개의 속성을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게 바로 후보키. 그래서 테이블에서 각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성을 가진 키가 바로 후보키다. 이거죠. 후보키. 그래서 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이게 바로 후보키가 되는 거고, 과목 테이블에서는 말하자면 과목 코드 요거를 알면 어떤 과목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후보키예요. 또 이렇게 만약에 3개의 과목밖에 없다. 그래서 과목명을 알아도 누가 누군지 어떤 과목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과목명이 후보키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수강 릴레이션에서는 학번이 여기는 보니까 같은 값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학번만 알아서는 안 되겠네. 과목 코드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같은 값이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과목 코드만 알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개의 값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만 어떤 과목이 어떤 학생이 어떤 튜플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을 알아야 여기서는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수강 테이블에서는 학번과 과목 코드 이 두 개의 속성이 조합이 된 게 바로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속성이 조합이 돼서 어떤 키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복합키라고 그래. 복합키 또는 조합키라고도 하고요. 조합키. 알았죠? 자, 후보키 뭐예요? 테이블에서 튜플들을 유일하게 각각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성도 가져야 되고요. 최소성도 가져야 돼요. 최소성. 알았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 알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학번이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또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기본키라는 게 또 있어요. 프리마리 키, 기본키.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키로, 그러니까 대표로 선정됐다는 얘기는 식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선정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본키라고 해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후보키가 학번과 주민등록번호였어요. 그러니까 학번을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도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학번을 선택했어. 그러면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키. 알았죠? 우리가 선택한 키. 이게 기본키예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본키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알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후보키 중에서 대표로 선정된 키가 기본키다. 식별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선정했어요? 뭐 하려고 대표를 지정했어? 각 튜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본 키는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중복이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유일성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특별히 식별을 하기 위해서 선정된 건데 중복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널값. 널값이라고 하는 건 값 없음이라는 얘기예요. 값 없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죠. 기본 키에 빈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중복값이나 널값은 가질 수가 없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이 기본 키가, 그 다음에 과목 릴레이션에서는 과목 코드가 기본 키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강 릴레이션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두 개의 학번과 과목 코드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후보 키면서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조합이 된 이런 키를 우리가 복합 키 또는 조합 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후보 키, 기본 키. 기본 키는 그러니까 후보 키 중에서 선택한 키예요. 내가 선택한 키. 이게 기본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키가 있어요. 자, 대체 키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키가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 키. 그러니까 후보 키에서 기본 키를 뺀 나머지가 대체 키예요. 보조 키라고 돼요. 보조 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의 후보 키가 학번과 주민등록번호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학번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 얘가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대체 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찾기가 있잖아요. 찾기도 매일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키가 있고 보조 키가 있잖아요. 보조 키. 그래서 어느 날 매일 쓰던 이 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보조 키를 가지고 또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후보 키 중에서 학번을 기본 키로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식별하기 위한 대체 키, 주민등록번호가 대체 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본 키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학번이 대체 키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체 키, 보조 키라고 돼요. 보조 키. 보조 키. 그래서 대체 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래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외래키. 자,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릴레이션 R1의 기본 키의 값들과 일치함을 요구하는 다른 릴레이션 R2의 한 속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래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릴레이션 테이블을 여기서 참조라고 하는 얘기는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참조하기 위해 선택된 속성, 이거를 외래키라 그래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다른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된 속성, 이거를 외래키라고, 외래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 수강 릴레이션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수강 릴레이션만 보세요. 수강 릴레이션만을 보면은 어떤 학생의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이름, 성명 알 수 있어요? 수강 릴레이션 내에서만 보면 알 수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생 테이블이 있는데 학생 테이블에도 학번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성명 있네. 자, 그러면 수강 테이블에서의 100번 학번이 있다면 그 100번이라는 값을 가지고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 100번인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100번 학생의 이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 학번을 이용을 해서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했죠. 이렇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이런 거를 외래키라고 한다. 외래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된 속성, 이걸 외래키라고 한다고요.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 자체 내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다른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값을 알 수 있게 되겠더라. 그럴 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된 속성, 이런 거를 외래키라고 한다고. 외래키. 알았죠? 자, 또 수강 테이블에 어떤 과목 코드가 있는데 이 과목 코드 요것만 가지고는 과목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목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과목 코드와 과목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C001이라고 하는 과목 코드를 가지고 이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를 참조를 하면 과목명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강 테이블에 이 과목 코드가 과목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이제 외래키가 또 되는 거죠.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키, 이걸 외래키라고 해요. 외래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갖는 속성, 이걸 키라고 하는데, 이 키에는 뭐가 있어요? 자, 슈퍼키가 있고요. 슈퍼키, 그 다음에 후보키, 그 다음에 기본키, 그 다음에 대체키, 그 다음에 외래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후보키, 기본키, 외래키, 이러한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후보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각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 구성으로 된 속성들, 예를 들어서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그 후보키 중에서 내가 식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것, 이게 기본키. 그걸 뺀 나머지 얘는 대체키. 외래키라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속성, 이걸 외래키라고 하고요. 다른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한 속성. 아셨어요? 자, 그래서 키에 대한 용어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키들 간의 어떤 종속 관계를, 복합 포함 관계를 나타낸 건데,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슈퍼키예요. 그 슈퍼키 중에서 이제 최소성까지 만족하면 후보키가 되는 거죠. 그 후보키 중에서 내가 식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키가 기본키고,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빼면 대체키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 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널. 자, 그래서 이 널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값으로 해당 없음, 또는 정보 부재. 그러니까 값 없음을 얘기해. 값 없음. 자, 널과 공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널과 공백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백 문자가 또 있어요. 공백 문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글이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띄었을 때 스페이스바 누르죠.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떤 문자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우리 눈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게 공백인데, 이거는 스페이스바를 누름으로써 생기는 공백 문자예요. 하나의 문자예요. 문자. 근데 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자 자체가 아닌 그냥 값 없다고. 비어 있다고. 정보의 부재, 없음, 값 없음, 공백이 아니에요. 널이라고 하는 게. 알았죠? 값 없음, 비어 있다고. 그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널값이라고 하는 용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키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키, 종속성, 관계성 등의 데이터베이스 요소가 훼손되지 않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결성, 그러니까 결점이 없다 이거예요. 정확성, 오류가 없음, 오류 없는 성질, 정확성. 이 말을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해요. 무결성.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데이터 값들이 항상 일관성을 갖고 데이터의 유효성, 정확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오류 없음, 정확성. 알았죠? 자, 그런데 이런 무결성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결성의 종류에. 자, 개체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요. 참조 무결성이 있어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이 있는데, 자, 먼저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을 하는 어떤 속성값도 널값 또는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성질, 이거를 개체 무결성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릴레이션의 학번이 기본키라면 학번 속성에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돼요. 널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값이 입력이 돼야 되고, 한번 입력한 속성 값에는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돼요. 중복된 값이 있거나 널 값이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키와 관련된 거예요. 기본 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개체 무결성은 튜플들을 식별하는데 오류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개체 무결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널 값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뭐에? 기본 키에 중복된 값이나 널 값이 있게 되면 튜플들을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키와 관련된 속성, 무결성, 이게 개체 무결성인데,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튜플들을 식별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질, 이게 개체 무결성이에요. 개체 무결성. 알겠죠? 자, 그리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참조 무결성은 릴레이션 R1에 저장된 튜플이 릴레이션 R2에 있는 튜플들을 참조하려면 참조되는 튜플이 반드시 R2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릴레이션들은 서로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즉, 이 참조 무결성은 이제 외래키와 관련된 무결성이에요. 개체 무결성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본키.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와 관련된 거예요. 외래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속성을 외래키라고 하는데, 이 외래키와 관련된 무결성을 참조 무결성.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이용하는데 오류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참조 무결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 이거를 참조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강 릴레이션의 외래키인 학번 속성에는 학생 릴레이션의 기본키인 학번 속성에 없는 값을 입력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수강 테이블 있고 학생 테이블 있어요. 그래서 수강 테이블의 학번을 야가 외래키예요. 외래키로 지정을 해서 이 학생 테이블을 참조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수강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에는 없는 예를 들어서 400번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번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려고 할 때 참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이 어긋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 테이블에 있는 학번 속성에는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 속성 값에 없는 값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참조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우리가 참조 무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죠? 자, 개체 무결성. 여러분, 개체 무결성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기본키와 관련된 거예요. 기본키. 그래서 튜플들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고, 참조 무결성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외래키.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무결성의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 두 가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함수 종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종속. 자, 여기에는 먼저
이상이라고 하는 어노말리, 이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 릴레이션 조작 시 예상하지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를,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작업을 하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거를 이상이라고 한다고.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은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종속 관계를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이상에도 보니까 종류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등이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삽입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함께 삽입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삽입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삽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문제점. 이게 이상이죠. 문제점이에요, 이상은. 그러니까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삽입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값까지 같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삽입 이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학번, 과목 코드, 과목명, 성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학번과 과목 코드, 이게 조합이 돼서 이제 기본키가 된 거예요. 기본키. 학번에도 같은 값이 있고 과목 코드에도 같은 값이 있고 하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된 이렇게 한 값이 이제 기본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학번은 있는데 과목 코드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개 값이, 내 속성의 값이 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과목 코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코드가 학번과 조합이 돼서 기본키인데 이 빈칸이 있다. 그러면 삽입이 될 수가 없죠. 기본키에는 널이 올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삽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불필요한 자료까지 같이 삽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삽입 이상이라고 해요. 삽입할 때의 문제점. 자, 그 다음에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튜플을 삭제할 때 다른 값들도 함께 삭제됨으로 해서 연쇄 삭제가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을 삭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삭제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내가 삭제하려고 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값들도 같이 삭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갱신 이상은 튜플의 속성값을 갱신할 때 중복된 데이터의 일부 튜플의 정보만 갱신되어 정보에 대한 모순성,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모순성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갱신을 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갱신을 하다 보니까 뭐 C001을 뭐 전산이라고 이렇게 과목명을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001이 데이터베이스인지 전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 갱신하고 하면 이렇게 갱신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 갱신 이상이에요. 갱신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삽입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 삭제할 때 생기는 문제점, 갱신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에서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 어노말리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적 종속성,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자, 이 종속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릴레이션 R에서 속성 A, B가 있을 때, 임의의 튜플에서 A의 값이 B의 값을 결정한다면, 그러니까 A에 의해서 B 값이 결정이 된다면, 즉, A를 알면 B를 알 수 있거나 A 값에 따라서 B 값이 달라지면 B는 A의 함수적 종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학생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이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학번을 알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성명은 학번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번에 따라서 성명이 또 달라지죠. 학번이 100번이면 홍길동, 200번이면 이순신, 300번이면 강감찬해서 학번에 따라서 성명이 달라지죠. 그러면 성명은 학번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번에 따라서 얘를 알 수가 있을 때, 학번에 따라서 성명을 알 수 있을 때 성명은 학번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표기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번을 알면 성명을 알 수가 있고 학번에 따라서 성명이 결정이 되고 학번에 의해서 성명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학번 그 다음에 성명 이렇게 표현하면 화살표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면 성명은 학번에 종속되었다 이런 의미다는 얘기죠. 알았죠? 학번이 성명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번에 의해서 성명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면 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학번이 결정자고 얘가 비결정자 종속자라고 돼요. 그래서 성명은 학번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B는 A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가 A에 종속되었다. 그랬을 때 A를 결정자라고 하고 B를 종속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알았죠? 자, 함수적 종속의 의미. 종속성, 함수 종속성. 어떤 하나의 속성값에 의해서 다른 속성이 결정이 되면 이 결정이 되는 속성은 이 결정하는 속성에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함수 종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정규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객체에 존재하는 함수적 종속 관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자, 안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안정화. 그래서 객체에 존재하는 데이터 속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치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모델을 단순하게 구성을 하는 것. 즉, 그래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요,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나누는 그런 과정을 정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왜? 이상이라든지 또는 중복이라든지 또는 종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는 과정, 분해하는 과정, 이거를 정규화라고 해요. 정규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학번, 과목 코드, 과목명, 성적이라고 구성된.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기준에서 이대로 두고 뭐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누는 거.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 분해하는 거, 분해하는 거, 이거를 정규화라고 해요. 정규화. 알겠죠? 자, 그래서 정규화는 분해하는데 왜? 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규화의 목적, 그래서 보면 자료 저장 공간의 최소화 및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부 자료의 무결성 유지 극대화 및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기치 않은 뭐 삽입, 삭제, 갱신 이러한 현상들의 이상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거 이거를 정규화라고 하더라 이거죠. 분해하는 겁니다. 정규화는 테이블을 알겠어요? 자, 분해를 할 때는 분해하는 그 분리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하나의 복잡한 테이블을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는 거 이거를 정규화라고 해요. 정규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키라든지 또는 무결성, 그 다음에 종속, 정규화 이런 용어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러한 용어들 지금까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자,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려지지 않는 값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나 모르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 값 없음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널값이라고 해요. 널값. 알겠죠?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relation R1에 저장된 튜플이 relation R2에 있는 튜플을 참조하려면 참조되는 튜플이 반드시 R2에 존재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 자, 제약 조건 그러면 무결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결성. 무결성. 자, 그러면 우리 무결성 두 가지 배웠죠?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와 관련된 겁니다. 기본키.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키.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인데, 이렇게 참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참조 무결성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게 R1이고요. 이게 R2라고 할게요. 그래서 R2의 어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R1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하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R2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이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도 속성 값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1, 2 하고 여기 4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는데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결성을 참조 무결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들이 항상 일관성을 갖고 데이터 유효성, 정확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 조건을 두는 데이터베이스 특성. 그러니까 제약 조건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 조건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결성이라고 한다고요. 무결성. 이 무결성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던 거고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렇게. 알겠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개체 존재하는 함수적 종속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치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거.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중복과 종속성을 배제하고, 이런 삽입, 삭제, 갱신과 같은 이런 어노말리, 이상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죠. 분해. 그런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화라고 하더라 이거죠. 정규화. 알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학생 테이블을 뭐 이렇게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나눴다 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를 정규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규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릴레이션에서 각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말하는데, 이것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유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최소성도 만족해야 한대요. 그러한 속성, 그런 키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후보키라고 하죠. 후보키. 알았어요?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후보키는. 알겠죠?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구성된 속성 중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하는 거, 그거를 후보키라고 해요. 후보키. 자, 그리고 6번은 하나의 테이블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성, 이거를 외래키라고 한다고. 외래키. 알았죠? 자, 지금 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축키.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특정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가 있어요. 후보키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키. 그래서 기본키는 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복된 값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기본키 값은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없으며
널 값이 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 그래서 기본 키와 관련된 제약 조건, 무결성. 이게 무결성 중에서 기본 키와 관련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무결성? 개체 무결성. 그러니까 유일하게 식별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죠. 알았죠? 외래키와 관련된 거는 참조 무결성이고요. 자, 그래서 8번은 개체 무결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어떤 릴레이션에서 속성 A, B가 있을 때 임의의 튜플에서 A 값이 B 값을 결정한다면, 즉 A 값을 알면 B 값을 알 수 있거나 A 값에 따라서 B 값이 달라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A 값에 의해서 B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B는 A에 뭐라고 한다고요? 종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B는 A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야 할 내용과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이에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